웅장하고 감동적인 배경 음악 시작. 저게 대체 뭐죠? 대한민국으로 졸업 여행을 온 이탈리아 고등학생들과 교사 마르코. 그들은 생전 처음 방문하는 이 미지의 땅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과 감동의 파도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눈부신 현대적 도시 풍경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궁의 장엄함. 대한민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들은 이국의 매력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도중 한 관광지에서 그들은 그야말로 경악스러운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어떤 행동에 이탈리아 학생들은 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에 불시착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그 광경에 그들은 그저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과연 한국 학생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의 평범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매일 씨름하는 교사 마르코라고 합니다. 올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담당하는 반의 졸업 여행을 인솔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실 저 자신은 학생 시절부터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졸업 여행이 결정된 순간부터 그 누구보다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으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탐험가라도 된 듯한 두근거림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여행의 본래 목적은 단순한 관광이나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낯선 문화를 직접 겪게 하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배움을 통해 시야를 넓혀주고 싶다는 강한 교육적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곳이었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천 년에 걸친 찬란한 역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독특하고 역동적인 현대 문화는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재가 될 것입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 세계를 선도하는 K의 컬처가 넘실대는 서울 그리고 첨단 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풍경.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교실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이 될 터였습니다. 저 자신도 학창시절 낯선 문화와 마주하며 인생이 바뀔 만큼 크게 성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을 이제는 교사로서 제자들에게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굳은 신념을 가슴에 품고 저는 졸업 여행 계획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 졸업 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했던 환호와 기쁨의 함성은 터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실 안에는 뭐라 설명하기 힘든 미묘하고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눈을 반짝이며 만세열을 외칠 줄 알았던 저는 솔직히 조금 김이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을 살펴보니 하나같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건가? 그런 의문이 즉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기대했던 반응과는 정반대였기에 저 역시 잠시 당황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 대한민국은 문화도 관습도 우리와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번 졸업 여행은 그런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힘주어 말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진 종이를 나눠주고 그 위에 아는 것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학생들이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받아 든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둡고 내키지 않아 보였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술술 나올 리 만무했고 모두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펜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종이를 걷어 확인한 저는 그 내용이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적은 것은 아직도 전쟁 중인 위험한 나라, 김치만 먹는 나라, K-팝 아이돌 아니면 전부 똑같이 생긴 성형 중독자들, 일만 하는 불쌍한 사람들 같은 지독하게 왜곡되고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 이미지뿐이었습니다. 분명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IT 강국이지만 학생들의 인식 속 한국은
그저 뉴스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북한 관련 소식이나 부정적인 가십거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한국말을 전혀 몰라서 가는 게 무서워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음식은 맵고 이상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라는 불안감까지 적혀 있어 긍정적인 인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 반응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대한민국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갖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불안감과 부정적인 인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 몇 가지 설명해 주어도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공포는 쉬이 사라지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 여행 당일이 밝았습니다. 출발 전 집합 장소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는구나라고 실감하기 시작했는지 모두들 조금씩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며 저 또한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지만 내심으로는 흥분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드디어 학생들이 편견의 벽을 깨고 진짜 세계와 마주할 기회가 시작되는구나. 제 마음속에서는 기대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로마 공항을 출발해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에 다소 지쳐있던 학생들이었지만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압도적인 규모에 일순간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 세계에서 모여든 각양각색의 국제선 비행기들이 거대한 활주로 위에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모습에 학생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세요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학생. 저 비행기는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걸까요? 라며 흥분해서 속삭이는 학생들. 그들의 모습을 보니 이곳에 오기까지 가졌던 모든 불안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학생들은 그야말로 압도당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하고 웅장한 로비는 그들에게 생전 처음 보는 미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았고 통유리로 된 벽면은 어딘가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탈리아의 넓고 복잡한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그 구조의 학생들은 한동안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세상을 아는 작은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로마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SF 영화의 세트장 같은 이 공간에 학생들은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저 자신은 사전 탑사 때 한 번 인천공항을 방문한 적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였지만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첫 경험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 장소의 모든 것이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나고 있어 한 학생은 여기서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도 될 것 같아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욱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며 길을 안내하는 안내 로봇 에어스타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건네자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입국 심사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길게 줄을 서서 심사관의 까다로운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들 앞에는 오직 키오스크 기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스캔하고 지문을 등록하자 웰컴 투 코리아라는 음성과 함께 게이트가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단 10초도 걸리지 않는 초고속 자동 입국 시스템의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끝이야. 사람도 없이 한 학생의 중얼거림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명성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을 더욱 감동시킨 것은 단순한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 그리고 이탈리아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표시된 안내판을 보며 학생들은 이거라면 길 잃을 걱정은 없겠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여행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서 엿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든 어떤 언어로든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가 있었고 그 섬세함에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 공항에서의 시간 자체가 이미 여행의 거대한 모험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생 몇몇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인천공항의 미래적인 디자인에 다시금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활주로에는 세계 각국에서 도착한 비행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한국에서의 모험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화장실에 갔던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극도로 흥분한 모습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한국 화장실 미쳤어요. 그들은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저마다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 저는 무심코 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순간 한 학생이 변기 시트가 따뜻해요 라며 눈을 빛냈고 다른 학생은 게다가 샤워기까지 달려있다고요 라고 외치며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의 텐션은 명백히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았고 저는 조금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화장실이 말을 했어요 라고 흥분해서 외치는 순간 주위의 학생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설마라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학생까지 나타나 그곳은 순식간에 와하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그 모습에 이끌려 웃으며 한국의 공중화장실에 대해 조금 설명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화장실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다라고 말문을 열자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음성 안내가 나오는 화장실도 있고 따뜻한 물로 세정하는 비데 기능이나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도 있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야. 불법 촬영 카메라 같은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여기 이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경찰에 연결된단다. 모두 모르고 말이야. 제 설명에 그들의 눈은 더욱 커졌습니다. 세상에 미래의 화장실이잖아. 학생들은 저마다 감탄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화장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경악할 줄은 몰랐지만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시민 안전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따뜻한 변좌에 놀라고 말하는 화장실에 감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 약간의 자부심마저 느꼈습니다. 우리는 공항을 나와 쾌적하고 빠른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한국의 풍경에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빌딩 숲이 솟아있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 풍경에 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거대한 빌딩들이 차례로 나타날 때마다 저게 롯데타워요. 아니 더 멋진 건물이 있어 라며 흥분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 강남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거리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그곳에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가득 찬 거리. 학생들은 그 광경을 본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어딜 봐도 사람, 그리고 자동차. 이탈리아였으면 여기서 벌써 누구 하나는 싸우고 있겠네. 한 학생의 중얼거림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도심에서는 이 정도의 인파가 모이면 순식간에 부딪히고 시비가 붙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삐뽀삐뽀하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렇게 꽉 막힌 도로를 어떻게 뚫고 갈까 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차 있던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도로 중앙의 길이 열렸고 구급차는 아무런 막힘 없이 그 길을 달려나갔습니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 저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한 학생이 경악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학생들도 뒤를 이었습니다. 모두가 길을 비켜줬어. 그들에게는 신이 행한 기적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긴급 상황에서 길을 터주는 것이 시민의 당연한 의무란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높은 시민 의식의 발현이지. 그들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질서정연하고 감동적인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KPOP 문화의 성지라 불리는 하이커 그라운드 히크르 그라운드로 향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은 또다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간 전체가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KPOP 콘텐츠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서는 세계적인 KPOP 아이돌의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야?
학생들은 놀라움의 함성을 지르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광경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광장 한가운데서 KPOP 음악이 흘러나오자 어디선가 나타난 한국 학생들이 즉석에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랜덤 플레이 댄스였습니다. 그들은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칼군무를 선보이며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광경에 학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정말 KPOP의 나라에 온 것 같아라며 감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은 용기를 내어 춤추는 무리에 합류했고 서툰 몸짓이었지만 한국 학생들은 그들을 환영하며 함께 춤을 즐겼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그 자유롭고 역동적인 문화.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흥이라는 문화란다.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에 이런 자유로운 표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서 모두가 저렇게 자신감 넘치는 거군요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 문화가 가진 엄청난 에너지와 포용성에 깊은 감동을 받은 듯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느끼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심장부에 장엄하게 서 있는 궁궐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학생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게 궁전이라고요? 마치 영화 세트장 같은 압도적인 스케일의 학생들은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궁궐을 거니는 모습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그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의 학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 자신도 몇 번 와본 곳이었지만 올 때마다 이 장소가 가진 특별한 기운에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흥분 상태였습니다.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으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학생은 근정전 앞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며 선생님 이거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예요. 인생샷이에요 라며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다른 학생들도 질 수 없다는 듯 잠깐 나도 같이 찍어줘 라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고 마치 이곳을 자신들만의 촬영 스튜디오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 기세는 그야말로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학생들에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들아, 한국의 고궁에서는 조금 더 조용히 경의를 표하며 관람해야 한단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자 학생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죄송합니다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 눈앞에 무언가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경복궁 경내를 한 줄로 나란히 걸어오는 한 무리의 학생들. 모두가 똑같은 교복을 입고 마치 완벽하게 훈련된 군대처럼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남학생도 여학생도 같은 보폭으로 마치 누군가 지휘라도 하는 것처럼 말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제 학생들도 숨을 삼켰습니다. 저게 뭐야? 다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한 듯 경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교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이탈리아 학교에서 학생들은 늘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자유로운 복장으로 생활합니다. 무언가를 보러 갈 때 줄을 선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학생들은 언제나 제멋대로 걷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행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국 학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은 그들에게 마치 영화나 군대의 행진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가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있던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허리를 90도로 숙여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저의 눈에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학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사인 제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보았니, 얘들아, 저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거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말이다. 그 순간
교실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유분방함이 때로는 무례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깊은 감동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감동적인 경험 후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동안 여행의 소감을 나누던 중 한 학생인 소피아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내 지갑 방금 전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명품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안에는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와 여권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다 끝났어. 저 역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였으면 3초 만에 사라졌을 거예요. 다시는 못 찾을지도 몰라.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3시간 전에 떠났던 경복궁 근처의 그 카페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우리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피아의 지갑이 우리가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 위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우리를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손님이 두고 가신 것 같아서 그대로 뒀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들었니? 이탈리아였으면 3초 만에 사라졌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소피아는 안도와 감격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직함과 높은 시민 의식을 온몸으로 체험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충실했던 졸업 여행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졸업 여행은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어요. 특히 한국 학생들의 질서 의식과 어른에 대한 공경심, 그리고 정직함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탈리아에 돌아가서도 우리도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낯선 문화를 접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인성을 성장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신했습니다. 이번 졸업 여행을 통해 학생들도 저 자신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매력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나 미디어에서 왜곡되게 보아왔던 한국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서 살아 숨쉬는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을 체험함으로써 학생들은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교사로서의 관점이 크게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과의 조화와 배려라는 교육적 측면은 저에게도 큰 발견이었습니다. 귀국 후 학생들은 졸업 여행의 경험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들이 올린 감동적인 영상과 사진들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의 대전환을 겪게 되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는 전 세계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세의 기적, 눈물의 90도 인사, 사라지지 않은 지갑. 이 3가지 기적의 이야기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며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자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